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스프링 데이터 JP를 통해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하는 소스는 SQL 매퍼를 통해서 구현했던 소스랑 동일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은 이제 사전으로 세팅해야 되는 것들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쓸 거고요. 네, DBMS는 포스트그레스 SQL을 쓸 거고, 포스트그레스 SQL이 도커에 잘 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ps 명령을 통하면은 이제 도커에 떠 있는 컨테이너를 볼 수 있고요. 저처럼 지금 컨테이너에 아무것도 안 떠 있어서 실제 설치되어 있는 포스트그레스 SQL 컨테이너가 있는지를 볼 건데, 요게 있죠. 요거로 그냥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 도커. 그러면 이제 저는 재부팅을 한번 해서 얘가 스탑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스탑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ps 명령 쳤을 때 여기 그대로 나오실 거예요. 네, 요거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테스트 DB에 유저스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지 접속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ec it 포스트그레스 도커 쉘은 배쉬로 들어갈 거고요. 유저를 포스트그레스로 바꾸고 PSQL 유저는 디벨로퍼 테스트 DB 데이터베이스 테스트로 만들었으니까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한다고 요 두 개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두 개를 드랍 시키도록 할게요. 드랍 테이블 유저스 드랍 테이블 유저스 어드레스 네 드랍 테이블 유저스 어드레스 네, 그러면 이제 없죠, 릴레이션이. SQL 매퍼하고는 조금 틀리게 여기다 테이블을 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SQL 매퍼 마지막 시간에도 아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초기화하는 옵션을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부분하고 연동해 가지고 개발을 할 때 실제 DBMS에서 크리에이션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열어야죠. 이제 프로젝트를 여는데 이번에부터는 네, 하나 다운을 오랜만에 다시 프로젝트를 새로 다운로드 받아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프로젝트는 start.spring.io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었죠. 네, 여기서 메이븐의 자바 2.1.1에 팩 그룹은 com.canny.ka방 프로젝트는 샘플 스프링 데이터 JP 그리고 웹은 아니고 이게 JP를 쓸 거기 때문에 우리 JP의 의존성을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트를 하고 다운로드 받고 요거를 네, 열고요. 압축을 풀고 네,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리스트 네, 요거를 열죠. 프로젝트를 열면 JP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가 기본적으로 의존성이 걸려 있는 프로젝트가 열릴 거고요. 네.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새로 해가지고 세팅이 다 달라져서 폰트 사이즈를 좀 올리고 할게요. 네. 요거는 커맨드 콤마 통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명령이고요. 네. 요 정도로 키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열었기 때문에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를 열어서 필요한 의존성들을 이제 메이븐에서 원격 레파지토리에서 지금 가져오는 작업을 자동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최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던데 내 로컬에 이제 이미 의존성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 작업도 좀 빨리 진행이 되게 되죠. 폰트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열릴지를 잘 몰라서 폰트 사이즈 조금만 더 올릴게요. 네, 이 정도로 올리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의존성을 다 다운로드 받았고 잘 받았는지 여기 메이븐 프로젝트 열어져 이 디펜던시스가 잘 열려 있으면 잘 된 걸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일단 먼저 폴더 구조는 동일하게 돼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여기 pom.xml, 네, 여기 pom.xml을 이제 열면 아까 JPA 의존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테스트는 우리 테스트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원래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만 있는 거에 데이터 JPA가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메이븐 이 프로젝트를 열어서 보면 여기에 JPA가 하나가 잘 추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존성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바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존성 추가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를 먼저 연결을 시켜줘야죠. 데이터 소스를 먼저 연결을 시키려면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위한 JDBC를 먼저 드라이버를 임포트 시켰어야 됐죠. 그러면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 MVN 레파지토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VN 레파지토리를 들어가서, 네, 포스트그레스 SQL을 쓸 거니까 포스트그레스 SQL을 치면 JDBC 드라이버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 드라이버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메이븐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 이 위치에다가 넣어주면 됐었죠. 네, 지금 여기 인덱싱을 하느냐고 시간이 좀 버벅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42.5는 어차피 그 스프링 부트에서 포스트그레스 SQL 드라이버는 버전 관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 드라이버까지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볼 건지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해야 되죠. 그 데이터 소스 설정을 해주는 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가 될 거고요. 여기서 데이터 소스 URL 스프링 데이터 소스 유저 네임 스프링 데이터 소스 패스워드 입력하게 되고, 포스트그레스 SQL 쓸 거니까 포스트그레스 SQL 로컬호스트에 9432 포트로 되어 있을 거고, 테스트 DB에 붙을 거고요. 유저는 디벨롭이고 비밀번호는 웰로운 요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일단은 세팅은 다 끝났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유저스라는 테이블하고 매핑되는 그 엔터티와 그리고 뭐가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핸들링 하기 위한 그 이제 레파지토리를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키지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JP에서는 보통 이제 도메인 혹은 도메인이라고 패키지를 만들기도 하고 엔터티라고 만들기도 하는데 엔터티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이 엔터티에는 테이블하고 매핑되는 이제 유저스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만드는 요 유저스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네, 거기에 이제 여기다가 도메인을 만든다고 했었네요. 그러면 일단 패키지를 그냥 도메인으로 만들게요. 여기를 도메인으로 만들고, 패키지를 도메인이라고 만들면 이 도메인에는 그 테이블과 1대1로 매핑되는 엔터티, 테이블과 1대1로 매핑되는 기체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이 엔터티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날리기 위한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기 위한 그러한 레파지토리를 만들게 되죠. 여기다가 도메인에다가 자바 클래스를 유저스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라고 만들고요. 만들었을 때 기존에 우리가 그 테이블이 아이디와 네임과 이제 나이, 에이지 여기 세 가지 속성이 있었던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도록 할게요. 프리베이트 스트링 네임 스트링 스트링이 아니라 롱이겠죠? 롱에 에이지 넣었었고, 그 다음 세터 게터 만들었고요. 세터 게터 만들었고, 로그 찍기 위해서 투스트링도 오버라이딩 했었죠. 투스트링 네, 요 세 개로 하고, 이제 그 SQL 매퍼일 경우에는 객체를 매핑 시켜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로 끝났는데, JPA 같은 경우에는 요 객체가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다라고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엔터티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엔터테이너 어노테이션이
실제로 이 테이블이 유저스라는 이름하고 1대1 매핑이 되면은 엔터티에 별다른 그 속성을 안 적어줘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 엔터티가 테이블하고 이름이 틀리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그 테이블명을 다시 뭐 유저 뭐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는 지금 일치하니까 이렇게만 할 거고요. 유저스라는 요 테이블의 키는 요 네임 아이디였죠. 그래서 그 PK 속성, 그러니까 멤버 변수에도 이게 아이디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서 아이디 어노테이션, 이 자바 익스텐션 퍼시스턴트가 되는 요거의 어노테이션을 이제 추가를 해줄 거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까지만 일단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객체에 접근하기 위한 쿼리를 날리기 위한 날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그 SQL 매퍼에서는 매퍼 어노테이션을 붙어 있는 뭐 매퍼다 자바였는데, 여기서 그 JPA에서는 레파지토리 그거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걸 레파지토리라고 하고요. 요것도 레파지토리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만듦으로써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스 앞에 객체 이름 그리고 레파지토리라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레파지토리라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임플리먼트를 익스텐션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상속을 JPA 레파지토리라는 거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JPA 레파지토리를 받을 때는 여기에 그 타입에 어떠한 객체를 받을 건지에 대한 그 객체명하고 아이디에 해당하는 타입을 여기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저스라는 객체의 핸들링을 할 거고, 아이디 타입은 스트링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거는 implement method. 이게 만들 때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때 매퍼 클래스도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었죠. 이렇게 만들게 되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레파지토리라고 적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적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저스 레파지토리가 요 JPA 레파지토리를 상속을 받는데, 요 소스를 따라가서 보면, 이게 제가 처음이라 이게 소스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가서 요 페이저블 소팅 리파지토리를 또 타고 들어가서 CRUD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요거를 보면 얘를 구현한 객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구현한 객체가 심플 레파지토리예요. 실제 구현체가 심플 레파지토리인데 얘가 이미 레파지토리라고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JPA 여기 인터페이스에 레파지토리라고 붙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복되게 어노테이션을 붙이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서 여기서는 이렇게까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SQL 래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유저스를 하나 뭐 인서트 한다 하면은 save 유저스의 유저스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선언해 줬는데, 메소드를 선언해 줄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이 상태만으로도 CRUD가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리소스에다가 뭐 디렉토리에다가 쿼리를 만들기 위한 뭐 레파지토리, 그때는 이제 매퍼였죠. SQL 매퍼일 때는 매퍼였는데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업이 모두 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나만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PK에 대한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가 다 자동으로 제공이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상속받은 여기에 find all, 그 다음에 find by id, 그 다음에 save, delete, 네, find all, 이게 바로 이게 select, 그 다음에 뭐 save, insert, 그 다음에 delete에 대한 기본적인 그 CRUD에 해당하는 기능들은 이미 요 JPA 레파지토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그러니까 PK가 아닌 셀렉트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웨어절에 뭔가 더 추가적인 그 작업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 쿼리들을 만들 때만 메소드를 선언해 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기본 기능을 해준다 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됐고, 여기서 이제 그 실제 그 소스를 구동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소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때 유저스 러너라는 걸 만들었고 SQL 매퍼를 할 때 이 러너를 그 임플리먼트를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러너를 상속을 받고 여기다가 런 메소드를 구현을 했어요. 얘가 스프링 컨텍스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빈으로 등록을 해줬고요. 요게 의미가 요거의 의미는 요 어플리케이션이 이 메인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다 구동이 되게 되면 스프링 부트에서 요 어플리케이션 러너가 구현되어 있는 이 객체들을 찾아서 빈들을 찾아서 런 메소드들을 다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객체를 생성해서 인서트를 하고 셀렉트를 해서 로그를 출력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그를 일단 얘가 런 메소드가 실행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로그를 하나 찍고요. 런 스타트 뭐 이렇게 하나 찍고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스에 이제 유저스라고 만들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저스에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아이디 넣고 set id 유저스 set name 유저스 set age 네, 이렇게 넣고 이제 인서트를 하게 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SQL 래퍼의 경우에는 요게 아까 만들었던 SQL 유저스 레파지토리처럼 유저스 매퍼를 통해서 그 메서드 이 인터페이스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메서드를 하나 호출하고 그게 리소스의 매퍼 디렉토리에 연결되어 있는 XML 파일의 쿼리를 실행했는데 얘는 그 작업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메소드도 없지만 일단 얘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얘가 구현해준 기능은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서트도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 유저스 레파지토리만 오토와이어드로 빈으로 끌고 오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 유저스 레파지토리의 세이브가 이제 인서트 혹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메서드고요. 여기에 유저스라고 치면 업데이트가 인서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유저스 레파지토리에서 만약에 저거 단건을 셀렉트 해오고 싶다. 그럼 저 find by id라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can이라고 적어주고 그럼 이거를 이제 저희가 로그로 그냥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변수로 받아서 by id로 받아서 sout으로 다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String. 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JPA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포스트그레스 SQL에 유저스라는 테이블하고 매핑되어 있는 요 유저스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게 매핑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엔터티 어노테이션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거에 매핑되는 그 테이블이 PK가 요 ID 컬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인터페이스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유저스 레파지토리라는 이름을 붙는 인터페이스고 얘는 JPA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거니까 JPA 레파지토리라는 기능을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도록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고 기본적으로 이 JPA 레파지토리라는 게 save와 find by id라는 인서트와 셀렉트를 해주는 PK 셀렉트와 인서트를 해주는 기능을 자동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쿼리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고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셀렉트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준비는 다 끝났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테이블을 아직 크리에이션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예 초창기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DBA가 크리에이션을 해주고 우리는 그냥 그걸 핸들링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업처럼 그냥 로컬에서 내가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을 항상 만들고 그 테이블의 스키마도 변경될 수 있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 JPA에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 유저스 엔터티라고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요러한 테이블, 요러한 객체를 기반해서 테이블을 자동으로 크리에이션을 시켜줍니다. 그게 옵션이 어떤 거냐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가서 요 옵션이에요. 스프링 데이터, 그러니까 스프링 JPA 하이버네이트 DDL 오토랑 이 스프링 데이터 JPA의 제너레이트 DDL, 이거는 네, 두 번째 옵션은 이제 DDL문을 허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옵션이 이제 실제로 그 DDL 오토라고 해서 이 엔터티로 등록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자동으로 크리에이션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가 옵션이 크리에이트, 뭐 업데이트, 밸리데이트 이렇게 세 가지 더 있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크리에이트로 되어 있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들은 드랍을 시키고 크리에이션을 하게 돼요. 네, 드랍을 시키고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돌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이 테이블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지죠.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끊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에러가 나죠. 에러는 아니고, 네,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워닝이고, 여기서 보면 DT가 보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냐면, 여기에 아까 옵션을 줬던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 옵션을 줬던 하이버네이트 DDL 오토라는 기능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로그를 아마 지금은 로그가 안 나올 텐데, 로그를 이따가 찍는 걸 한번 보면 테이블이 있는지를 보고 크리에이션을 하게 돼요.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select from users라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소스에 제가 쿼리 한 줄 작성하지, 셀렉트나 인서트 쿼리 한 줄 작성하지 않았는데, 데이터가 내가 만든 데이터가 인서트 되고 셀렉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